다음을 듣고 가장 알맞은 그림 또는 그래프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이거 어제 산 옷인데요. 네, 고객님.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집에서 다시 입어봤는데 좀 작아서요. 2번. 뒷머리를 더 짧게 자르고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네, 좋아요. 시원해 보이네요. 3번. 2016년 이후 1인 여행객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여행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일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오늘도 또 아침을 안 먹고 갈 거야? 네, 늦었어요. 학교에 가서 사 먹을게요. 5번. 약은 잘 드셨죠? 기침은 좀 어떠세요? 낮에는 괜찮은데 아직 밤에는 기침이 나더라고요. 6번. 과장님, 여름 제품의 할인 행사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볼까요? 행사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네요. 7번. 요즘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있지? 어때? 응. 수업 중에 컴퓨터가 자주 꺼져서 불편해. 8번.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서요. 주말에 찾으러 가도 될까요? 아, 저희가 댁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드릴까요? 다음을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진수 씨가 다음 주까지만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작은 파티라도 준비해야겠네요. 그럼 제가 식당을 좀 찾아볼까요? 네. 저는 진수 씨한테 연락해서 괜찮은 시간을 물어볼게요. 10번. 다음 학기에 무슨 강의를 들을까? 경제의 역사라는 강의가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같이 들어볼래? 그렇게 인기가 많은 강의라면 벌써 마감되지 않았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아직
신청이 가능하던데. 바로 신청하자. 11번. 나무가 많이 자랐네요. 꽃도 많이 피었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참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화분을 더 큰 걸로 바꿔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겠네요. 제가 꽃가게에 갔다 올게요. 12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년에 또 기회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꼭 승진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일할 의욕이 안 생기네요. 기운 내세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일찍 집에 가서 쉬는 게 어때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오후까지 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진수야, 내일부터 방학인데 너는 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했지? 그래서 내일 제주도로 갈 거야. 봉사활동은 모레부터 시작이고, 제주도?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바닷가를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야.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닷속을 청소하기도 하고. 14번.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승객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기내에서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물이 필요하신 경우 따로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무원의 허가 없이 마음대로 좌석을 옮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5번.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종일 서울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 탓에 퇴근길이 매우 혼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1시간 전인 5시부터는 일부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밤 늦게까지 계속되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16번. 요즘 택배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서 식사하실 시간도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저도 배달을 하다 보면 밥 먹을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식사 시간은커녕 잠잘 시간조차 부족할 정도로 바쁘기도 한데요. 그래도 얼마 전부터 택배 휴무일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 일하기가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여보, 영양제를 또 먹어요?
아침에도 몇 개나 먹었잖아요. 아침에 먹은 건 비타민이고요. 이건 다른 영양제들이에요. 우리도 이제 영양제 좀 챙겨 먹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이라도 자기한테 맞게 적당히 먹어야죠. 18번. 시골에 와서 살아보니까 어때요? 도시보다 공기도 맑고 살기 좋죠? 네, 그렇기는 한데요.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특히 아이들 교육 환경 때문에 다시 도시로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시에서 살 때보다 점점 더 밝고 건강해지는 걸 보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죠. 19번. 또 문자가 왔네. 우리 과장님은 왜 이렇게 퇴근 후에 문자를 보내는지 모르겠어.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잘 확인해 봐. 아니야. 이건 그냥 습관인 것 같아. 항상 별로 급한 일도 아닌데 퇴근 후까지 문자를 보내서 일 얘기를 하더라고. 가능하면 일 얘기는 퇴근 전에 끝내는 게 좋기는 하지. 그렇지만 나도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 20번. 이번 영화제는 영화 관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해볼 수 있도록 기획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체험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영화 촬영지에 가서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사진을 찍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영화제 기간 동안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시장도 열리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제가 지역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식당을 고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손님들을 위해 직접 감사의 편지를 써준다든가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쓴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식당은 무엇보다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식당 주인들이 그런 노력을 좀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후기를 이용해서 식당에 피해를 주는 손님들도 있어서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 봐요.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조사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식당을 고를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게 이용 후기라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식당 주인들이 손님들을 위해 직접 감사의 편지를 써준다든가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쓴대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식당은 무엇보다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식당 주인들이 그런 노력을 좀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런 후기를 이용해서 식당에 피해를 주는 손님들도 있어서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까지 하나 봐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여보세요? 건강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건강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니고요. 친구가 외국인인데 가입 내용을 대신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전화로는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여보세요? 건강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요. 건강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생년월일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니고요. 친구가 외국인인데 가입 내용을 대신 좀 확인해 달라고 해서요. 전화로는 본인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입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들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살을 빼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의 경우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즐기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계속 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만두었을 때 몸에 지방이 다시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역시 영양 부족으로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여러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먹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들어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네, 살을 빼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의 경우, 고기를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즐기면서 살을 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계속 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만두었을 때 몸에 지방이 다시 빠른 속도로 쌓이게 됩니다. 한 가지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역시 영양 부족으로 근육과 뼈가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을 빼려면 여러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먹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김 과장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다면서요? 혹시 나영 씨도 주식 투자를 해요? 아니요. 저도 관심은 있는데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돈만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하긴 주변 사람들 중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만큼 실패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김 과장님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꽤 많이 벌었다면서요? 혹시 나영 씨도 주식 투자를 해요? 아니요. 저도 관심은 있는데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손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도 되고 해서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돈만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하긴 주변 사람들 중에 투자에 성공한 사람만큼 실패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커피 찌꺼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뉴스에서 매년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13만 톤 정도나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카페에서도 매일같이 상당한 양의 커피 찌꺼기가 그냥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찌꺼기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원두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난 뒤에 남은 가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커피 찌꺼기를 천연 방향제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게 된 것입니다. 커피로 만든 방향제라면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건 물론이고
계속 커피 향기가 날 테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도 좋아하셔서 앞으로 더 다양한 커피 찌꺼기 활용 제품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커피 찌꺼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할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어느 날 뉴스에서 매년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가 13만 톤 정도나 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고 보니 저희 카페에서도 매일같이 상당한 양의 커피 찌꺼기가 그냥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찌꺼기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원두 위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난 뒤에 남은 가루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커피 찌꺼기를 천연 방향제로 만들어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드리게 된 것입니다. 커피로 만든 방향제라면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건 물론이고 계속 커피 향기가 날 테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도 좋아하셔서 앞으로 더 다양한 커피 찌꺼기 활용 제품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들도 믿고 먹을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모든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꼼꼼히 관리하고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정부의 관리 체계와 상관없이 생산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생산자들 스스로 식재료를 생산하는 환경이나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재료들도 믿고 먹을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모든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을 꼼꼼히 관리하고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생산자들의 의식 변화도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정부의 관리 체계와 상관없이 생산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관리 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할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생산자들 스스로 식재료를 생산하는 환경이나 과정을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차는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을 뿐더러 맛과 향기에서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커피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달리 차는 일반적으로 동양의 음료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200여 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맛도 맛이지만 차마다 그 나름의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의학서에서 차의 약효를 극찬한 바가 있고요. 이 의학서들에 따르면 다양한 차 속에는 500가지가 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의 예방, 혈액순환 촉진, 체중 조절 등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차는 그 종류도 셀 수 없이 많을 뿐더러 맛과 향기에서 각각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커피와 함께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와 달리 차는 일반적으로 동양의 음료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200여 개 국가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맛도 맛이지만 차마다 그 나름의 효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의학서에서 차의 약효를 극찬한 바가 있고요. 이 의학서들에 따르면 다양한 차 속에는 500가지가 넘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병의 예방, 혈액순환 촉진, 체중 조절 등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원과 같은 기관은 유치하게 해달라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이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지역 이기주의로 가득 찬다면 시급한 공공사업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양보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건립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원과 같은 기관은 유치하게 해달라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님비 현상이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지역 이기주의로 가득 찬다면 시급한 공공사업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 그 시설이나 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아무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모두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양보해서 쓰레기 매립장의 건립이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35번 3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요즘 협소주택을 짓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협소주택 열풍의 이유라면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다른 형태의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경제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예산보다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집이나 건축에 대한 공부 없이 너무 서둘러서 집을 짓다 보면 보통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요. 또한 집을 지을 땅과 도로 사이의 거리나 집의 높이 등에 대한 법적 제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알아봐야겠죠? 이런 공부나 준비 없이 무턱대고 집을 짓게 되면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 결국은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협소주택을 짓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협소주택 열풍의 이유라면 2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텐데요. 첫째는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확산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다른 형태의 주택에 비해서는 조금이라도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경제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예산보다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집이나 건축에 대한 공부 없이 너무 서둘러서 집을 짓다 보면 보통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요. 또한 집을 지을 땅과 도로 사이의 거리나 집의 높이 등에 대한 법적 제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잘 알아봐야겠죠? 이런 공부나 준비 없이 무턱대고 집을 짓게 되면 공사기간이 계속 늘어나 결국은 비용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찾는 어둡고 아픈 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재난 현장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여행입니다. 참혹하거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인류의 고통에 공감하고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인 것이죠. 지금까지 여행이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면서 즐긴다거나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혹은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을 떠올렸을 텐데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은 여행이 점점 더 일상화되면서 이런 형태나 목적의 여행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여행을 추구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찾는 어둡고 아픈 여행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크 투어리즘은 역사적으로 비극적 사건이 있었던 재난 현장을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는 여행입니다. 참혹하거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나아가 인류의 고통에 공감하고 역사의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인 것이죠. 지금까지 여행이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 아름답고 좋은 것만 보면서 즐긴다거나 맛집을 찾아다닌다거나 혹은 휴식을 취한다거나 하는 것을 떠올렸을 텐데요. 다크 투어리즘에 대한 관심은 여행이 점점 더 일상화되면서 이런 형태나 목적의 여행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여행을 추구하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예술이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작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술은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대중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술가의 표현 의도만을 가지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배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관객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연출가나 배우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단지 예술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술 전반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술 작품이든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그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예술이란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및 작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술은 보거나 듣는 사람들이 그 작품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는 작품을 감상하는 대중들의 기준과 상관없이 예술가의 표현 의도만을 가지고 그것이 예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극에서 배우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나와서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나 관객들에게 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연출가나 배우가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에 단지 예술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술 전반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술 작품이든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그 예술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1번 4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손 하는 소리에 앞발을 내미는 강아지도 있고 뛰어 라는 조련사의 지시를 듣고 위로 뛰어오르는 돌고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신기해한다. 동물은 말을 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들도 사람처럼 의사소통을 한다. 다만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뿐이다. 침팬지나 코끼리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새나 곤충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는 꿀벌의 춤에 담긴 의미를 알아내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40년 동안의 연구 끝에 꿀벌이 팔자 모양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합동 연구에 따르면 큰돌고래는 여러 사물을 접할 때마다 다른 소리를 내므로써 각각의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의 의사소통을 해석하려는 프로젝트까지 진행되고 있다. 다시 들으십시오. 손 하는 소리에 앞발을 내미는 강아지도 있고 뛰어 라는 조련사의 지시를 듣고 위로 뛰어오르는 돌고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신기해한다. 동물은 말을 할 수도 알아들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들도 사람처럼 의사소통을 한다. 다만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식으로 대화할 뿐이다. 침팬지나
코끼리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새나 곤충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한다. 오스트리아의 생물학자는 꿀벌의 춤에 담긴 의미를 알아내 노벨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40년 동안의 연구 끝에 꿀벌이 팔자 모양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꿀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의 합동 연구에 따르면 큰돌고래는 여러 사물을 접할 때마다 다른 소리를 내므로써 각각의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의 의사소통을 해석하려는 프로젝트까지 진행되고 있다. 43번 4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관현악곡을 듣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악기 소리가 특별히 돋보일 때가 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뚫고 독주악기의 섬세한 소리가 들려올 때 청중은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작곡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특정한 악기의 독주를 적절히 배치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 작품에서 각 악기들이 맡는 역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악기마다 그 음색에 따라 어느 정도 고정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올린은 워낙 감성적인 소리를 지닌 데다 높은 음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현악곡에서는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한편 인간의 목소리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비올라와 첼로의 따뜻하고 편안한 소리는 관현악 작품 속에서 용서나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관현악곡을 듣다 보면 갑자기 어떤 악기 소리가 특별히 돋보일 때가 있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뚫고 독주악기의 섬세한 소리가 들려올 때 청중은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작곡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특정한 악기의 독주를 적절히 배치해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더욱 풍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관현악 작품에서 각 악기들이 맡는 역할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악기마다 그 음색에 따라 어느 정도 고정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올린은 워낙 감성적인 소리를 지닌 데다 높은 음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현악곡에서는 주로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한편 인간의 목소리에 가깝다고 평가받는 비올라와 첼로의 따뜻하고 편안한 소리는 관현악 작품 속에서 용서나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45번 4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근래 들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이 부족했던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저작권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을 권리자와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놓고 협회 차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온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죠. 특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분쟁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만 제대로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협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무료로 배부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저작권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근래 들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저작권법에 대해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이 부족했던 결과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 저작권에 관해서는 많은 부분을 권리자와 이용자의 판단에 맡겨놓고 협회 차원에서는 안일하게 대처해온 면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무의식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홍보가 부족했음을 더욱 실감하게 되죠. 특히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분쟁은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만 제대로 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작권협회에서는 이제부터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무료로 배부하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전화도 개설하여 저작권법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한글 요리책인 음식 디미방입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이 책은 전통적인 한식 조리법을 담고 있는데요. 한글로 쓰여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여성이 쓴 최고의 조리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 만들어진 해로 추측되는 1670년경 이전에도 식품에 관련된 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남성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리 방법이 정리된 요리책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조리는 식품화학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식 디미방을 통해 당시의 음식들이 상당히 과학적인 조리법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가장 오래된 한글 요리책인 음식 디미방입니다.
음식의 맛을 아는 방법이라는 뜻을 가진 이 책은 전통적인 한식 조리법을 담고 있는데요. 한글로 쓰여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여성이 쓴 최고의 조리서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물론 책이 만들어진 해로 추측되는 1670년경 이전에도 식품에 관련된 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남성들이 쓴 것이었습니다. 여성에 의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조리 방법이 정리된 요리책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또한 조리는 식품화학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의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음식 디미방을 통해 당시의 음식들이 상당히 과학적인 조리법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49번 50번